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와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아마 가족과 함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경제와 시장이 올 한 해도 경제 지식과 단순히 지식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정보 두둑히 드리는 복주머니 같은 역할 저희가 한번 해드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 첫 방송에 이 복주머니 같은 소식들 전해주실 분들이 누굴까 해서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한 분은 빨간 날의 사나이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야시장의 뉴페이스자 오늘 방송 처음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비즈 경제부 이주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재근 기자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신재근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경제 야시장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전국에 계신 경제 야시장 가족 여러분, 또 국내외 근로자 여러분, 원양어선 선원 여러분,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휴일에만 찾아오는 남자 신재근입니다. 역시 국내 1등 경제지다운 글로벌한 소개 좋았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 방송하시는 이주희 기자님의 자기소개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정말 저희가 미리 듣고 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비즈 이주희 기자고요. 저는 경제부에서 이제 보험 담당하고 있고 방송은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선배들이 짓궂게 굴면 흔들려야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자기 얘기하네. 야. 자, 1등 신문사께서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일단 그 경험과 노하우가 일단 느껴지신 그 자기소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야, 네. 1등에 대한 어떤 배려입니까? 1등이 보이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경은 자랑을 충분히 해드릴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세계비즈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한경은 뭐 길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1등이고요. 언제부터 1등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같이 오셨던 머니투데이에서는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1등이 안 됐냐 했더니 가만히 계셨는데 세계비즈. 저희 뭐 당연히 1등이 지금 아니지만 1등이 아니지만 이제 1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제 성장성이 있으니 네. 이제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월드랑 같이 있어요. 스포츠월드랑 이제 같은 회사여서 이제 스포츠랑 연예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뉴스를 보실 수 있다라는 좀 더 폭넓은 뉴스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네. 경제 말고 스포츠와 연애를 같이 섞은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게 합병이 돼서 합병이 이제 돼서. 같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합병이 되다 보니까 같은 울타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네네. 여기가 일간신문이었나? 네. 맞죠? 일간스포츠. 네. 아니요, 일간스포츠는 아니었어요. 어디를 그러니까 세계 파이낸스였는데 네. 사명을 바꿨고요. 사명을 바꾼 거군요. 예, 사명을 바꾸면서 스포츠월드랑 이제 합병이 스포츠월드랑 합병이 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에겐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소식이었고요.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짓궂은 방송입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데서 단단하고 말이지 깨지면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네. 이제 일반적인 방송 가도 네. 이런 거 뭐 껌이지 뭐 하는 거지. 그쵸.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경제 전문 기자님들 모셨으니까요. 새해 첫 시간부터 요즘 새해 첫날에는 어떤 좀 화두 증권계에서는 관심사항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한경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요즘 우리 경제지에서는 이게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되면서 과연 우리 주식시장 또 미국의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모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하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관세잖아요. 네. 무역 전쟁을 과연 할까? 항상 얘기하는 보편적 관세를 진짜 때릴까라는 그런 관심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 신문사인 정확한 세계 비즈라고 하겠습니다. 네, 줄여서 세계 비즈에서 뽑는 요즘 2025년 첫 해 초반의 화두는 뭔가요? 아무래도 환율이지 않을까 환율.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함으로써 한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환율이 2025년에는 더 오를 것 같으세요? 살짝. 살짝. 이게 뭐야? 살짝. 살짝이라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을 함으로써 그 파장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좋으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또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이 방송이 처음인 느낌이 있는 게 저 처음이 생각나요. 네. 저도 처음에 네. 진행자가 뭐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눈빛이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받으려는 눈빛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더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눈빛이 딱 있어. 맞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이미 한번 졌어요. 네. 맞아요. 네, 잘못 얘기했다가 네. 자, 두 분이 하나씩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아마 2025년 서두를 여는 가장 큰 이벤트가 미국 대통령 취임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는 환율 이 두 가지를 꼽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속에서 만약에 두 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이슈 속에서 내가 뭔가 재테크를 한다거나 주변에 명절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가족들 보러 가실 텐데요. 네. 아니 경제 전문지에 있는데 종목 하나 추천해봐라고 하면 두 분은 뭘 얘기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이 기자님 먼저.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함으로써 이제 트럼프의 정책도 중요한데 이미 지금 예고된 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제 지원과 지지잖아요. 근데 저도 일론 머스크를 되게 주목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걸 향해서 가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우주 눈치 보지 말라니까요. 네. 뭐 네. 이제 뭐 우주를 좀 더 꼽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뭐 AI나 뭐 전기차 이런 종목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우주를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네. 이제 뭐 IPO가 거론되고 있는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같이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항공우주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예. 미국은 이제 로켓랩 로켓랩. 네, 이제 스페이스 X를 뒤를 잇는 기업으로도 꼽히는 곳이어가지고 네.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담고 있고 아직 매수를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관심 종목으로 이제 로켓랩은 상장됐나요? 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25년도 만약에 명절날 친척들이 경제 전문 기자로서 나에게 추천을 부탁한다면 나는 우주 테마를 먼저 꼽는다. 그리고 스페이스 X도 상장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미스 그리고 미국의 로켓랩 이 정도를 꼽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주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섹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무래도 뭐 방산, 우주, 항공 이런 분야가 좀 미래 산업에서 좀 주목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지금 물론 뭐 AI가 굉장히 이제 대세이긴 좀 하나. 대세기는 한데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네.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좀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주목하는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저도 개미 투자자로서 네. 이제 뭐 현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장기로 봐서 이제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을 꼽자라고 했을 땐 저는 이제 우주로 이제 꼽는 거죠. 그러면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하고 저기 로켓랩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이런 걸 투자하면 10년 정도나 돼야 성과를 내는 거예요? 사실 뭐 10년이라고 거론은 네. 했지만 예. 갑자기 단기 투자로 성에 바뀌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예. 제가 이제 단기로 하기에는 네. 이제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월별로 이제 얼마씩 이렇게 모아서 네. 조금씩 투자를 하는 성향이어가지고 네. 좀 안전하게 이제 가는 편이어가지고 네. 하는데 이제 10년은 좀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물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산업이어가지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단기간에는 10년이라고 성과를 내기 힘들고 10년 정도 기다려야 성과를 낸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 제가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명 그렇지 않아요. 세계비주에 추천을 부탁드렸을 때 씹어 먹을 뿐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씹어 먹히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10년 그러니까 말이 10년 말이 10년이지. 그게 어떻게 10년까지 기다리냐. 네, 그러면 얼마? 그래도 3년 정도는 3년. 봅니다. 확 네. 죽네요, 3년. 갑자기. 왜냐면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수주를 좀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뭘 받았죠? 이제 뭐 해외 수출을 이제 계약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외 수주 뭔지 혹시 아실까요? 뭐 K9이라든지 그게 K9. 네. 그러면 이거 우주랑은 관계가 좀 그건 덜하군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투자를 하는 정리를 거죠. 하면 K9 우주와 관계 없는 걸 수주받아서 우주와 관계 있는 회사를 K9. 10년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단기간에 성과는 못 내기 때문에 10년인데 생각해 보니까 3년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로켓랩은 조금 이따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한경. 뭘 예. 추천하시겠습니까? 삼촌들이 왔어요. 이야, 1등 신문사 한경을 다니는 우리 조카. 네가 거기 대표 경제 기자라며 오마이TV에서 봤다. 그래. 삼촌의 계좌를 두둑하게 해줄 종목 하나만 줘봐. 했어요. 삼촌 2개 드릴게요. 2개. 2개, 오! 우와! 야! 뭐예요? 저는 이제 단기로 보면은 조선을 좀 추천드리고 조선. 조선을 얘기하고 싶다. 네.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서진이 서진이요. 네, 얘기하세요. 우리 서진 시스템 네. 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조선의 경우 트럼프가 네. 우리 이제 조선 우리 국내 조선사와의 협력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1998년도에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사 온 거 아세요? 몰랐는데요? 언제 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1998년에 대우중공업 지금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때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요트를 뭔가 이제 구매를 검토할 정도로 뭔가 진전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대우조선 해양에서 요트를 구매하는 걸요? 예, 거기서 이제 선박을 가져와서 이거를 개조해서 본인의 요트로 활용을 할까 이렇게 검토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우리 한국 조선사에 우리 한국 조선 업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예. 지금 또 군비 경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미국이 이 군함 네. 쪽에서
수주를 계속 우리 업체에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감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림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예, 조선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조선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 아무래도 한화 오션 트럼프가 한화 이제 오션. 방문을 했던 한화 오션 네. 또 군함의 강점이 있는 회사죠. 예, 예. 아, 한화오션. 예. 예, 더 있습니까? 아니면 요 한화오션?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신 기자님이 대화하시는 중간에 우리 이 기자님이 지금 취재를 시작하셨어요. 뭐 계속 지금 뭘 치면서 지금 기사 작성을 지금 하고 계셔요. 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첫 출연자들을 배려하는 배려 깊은 방송이기 때문에요. Yeah. 자, 그다음에 예, 예. 지금 땀이 나시는 것 같은 예. 자, 신 기자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증권가의 이런 관계자들에게도 이제 물어보면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네. 한 7분응선 정도 왔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아직 많이 오르고 있고요. 우리 네. 그 야시장에서도 초창기부터 투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아. 우리 쪽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이었거든요. 예. 거의 지금 30-40% 올랐거든요. 이야. 근데 그 정도가 한 70% 정도까지 온 거다. 그러면 이제 한 30% 남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들어갈 볼만하다. 그래도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뭔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네.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음. 라고 이제 업계에서도 실제로 얘기를 하고요. 네. 예.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한 30%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은 조선업에서 찾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때도 주장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신 서진 아. 이거 마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때 1월 1일 이후로 지금 한 설까지 한 달 가량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네. 찾아보지 마시고요. 찾아보려고 했더니 자진 납세하시네. 예, 자진 납세. 네. 예. 네. 한 10% 이상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면 우리 방송에 주가 부양하러 나온 건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도 야. 아니고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사이에 우리 이 기자님은 제가 취재한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셨어요. 자, 신 기자님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말씀 아닙니다.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왜 그럼 과연 주가가 떨어졌을까라고 네. 한번 알아보니까 네. 그 증권가에 소문이 좀 돌았다고 해요. 어떤 소문이? 1분기 서진 시스템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근거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는 뭐 애널리스트에게도 좀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적 예정대로 쭉 지금 나올 것이다. 예, 수주도 나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서진 시스템의 최대 고객사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업체도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1년 전 그 최저점이랑 지금의 최저점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한다면 서진 시스템도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지 않나.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들었는데 예. 솔직히 잘 납득은 안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네. 실적이 그냥 예정만큼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 거면 우린 다 실적만 보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라는 게 물론 더 큰 악재, 실적도 예정보다 안 나올 것 같아서 빠졌던 거는 이제 해명이 됐지만 네. 더 상승하는 게 그냥 빠진 만큼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는 정도의 호재인 것 같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주가가 미국에 어디 납품하는 회사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진이 무조건 오르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방금도 아까 그 우리 네. 기자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네. 저는 그래도 서진 시스템이 앞으로 이 우주 쪽에서의 협력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스페이스 엑스와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관계, 이런 우주 분야에서의 그런 모멘텀, 네.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금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여러분 보셨죠?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 전문 기자님들도 지금 저 때문에 당황해 하셨잖아요. 그냥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예. 젊은 꿈을 품고 우주에 대한 부푼 상상력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사이에 준비되셨습니까? 로켓맨. 네. 정말요? 네. 오. 시작해 주세요. 저는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행성에 있는 자원을 누가 먼저 이제 가져오느냐. 가지고 올 것인가의 어, 싸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을 이제 좀 주목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상장이 아직 안 됐으니 사실 예. 상장이 되면 당연히 스페이스X기는 한데 네. 이제 안 됐으니 네. 이제 그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이제 기업을 말한 건데, 근데 지금 영업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조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다. 예, 이거지 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 예, 그렇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까지는 추천 종목으로 로켓랩을 추천하셨다가 아, 지금 추천은 맞아요. 와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다시 매수를, 할게요. 예. 추천을 하지만 사지는 마라. 야, 아직 사지 마라.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 사면 안 돼요. 살 때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사지 마세요. 됐죠? 예. 어우 깔끔하게. 자, 예. 하나 오션 말고 더 하실 거예요? 지금 하면 계속 무덤을 팔 것 같아 두 분 다. 아 그러게요. 아.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이쯤 되면 설날 우리가 재미있는 웃음보는 드린 것 같고, 그만큼 여러분 진짜 우주에 대해서는요 계속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2025년에 상장만 해준다면 스페이스X에 야. 제 포트의 한 20% 이상을 어. 넣을 생각이에요, 진짜. 네. 와. 제 포트 20%면 100억이네요. 야 와, 바로 방송 적응했네. 너도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이놈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새 늘었네. 늘었어. 진짜 저도 진짜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페이스X 정말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장돼서 바로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이 오른다거나 내가 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 후보군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우회 투자할 수 있는 계속 저희 경제시장에서 모니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 현안 당면 이슈에 대해서 두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상하게 자동차 관심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뭐 이 설날 언저리 때 신년회 한다고 모이면 다 이 얘기만 해요. 야 비아디가 정호야 너 중국 이번에 출장 갔다 왔을 때 어땠니? 이거부터. 이야. 이제 벌써 TV 광고 나오더라고요. BYD. 네, 네. BYD라고 그냥 딱 그렇게 읽던데요. 네. 한국 그 광고할 때는. 예. 자, 한국 시장 진출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파장이 있다 없다. OX 질문도 처음에 쉽게 시작할게요. 결정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오. 오. 와. 하트를 하시는 아니, 아, 오.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실까요? 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먼저 네. 제가 이제 주변에 네. 저는 물어봤어요. 네. 이제 비아디가 전기차를 이제 한국에 가지고 왔다, 진출했다. 근데 이제 구매를 한다면 차를 구매를 한다면 살 거냐? 네. 그게 그리고 중요하죠. 만약에 안 산다면 왜 안 살 거냐? 예. 라고 했을 때 산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현저히 적었어요. 예. 제가 한 7명, 8명한테 물어봤을 때 예. 2명 빼고는 사지 않겠다. 오. 사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나머지는 산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가 네.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차주였어요. 테슬라. 오. 네. 근데 그분은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건 사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사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초반대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조금까지 받으면은 2천만 원대도 구입이 가능한데 굉장히 저렴한 이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식이 막 중국 전기차라는 인식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게 선뜻 좀 지갑을 열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 네. 그게 그런 답변이 좀 많았고 네. 이제 테슬라 차주는 네. 무슨 소리냐? 이 배터리 이미 다 중국에서 한다.
테슬라도 중국에서 네, 하니까. 다 중국에서 한다.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가격, 이 가성비로 따라올 수 있는 차는 없다 지금. 근데 완전 이제 가격대로 보면 테슬라랑은 완전히 이제 그렇죠. 격차가 있으니까 예. 사실 그거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뭐 현대 기아차로 보면은 사실 그것도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있죠. 네. 이만한 이제 물건이 없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이제 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기가 또 만약에 본인이 이제 테슬라를 먼저 샀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없고 이제 뭐 내연 기관차를 가지고 타고 있었다면 하면은 근데 이제 아토3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걸 사겠다라고 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핫 이슈고 이게 좀 구매를 많이 보이겠다라는 반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관심이 없다였죠? 네, 구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8명이 관심이 있다. 8명 아니 관심이 있다가 아니라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8명이 사지 않겠다는데 2명도 안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8명은 사지 않겠다. 2명은 사겠다. 사겠다. 그러면 자 8명은 사지 않겠고 2명이 사겠다는 건데 2명 사겠다는 분들은 공교롭게 테슬라 오너들 오너가 한 명 있었고 네. 좀 그리고 한 명은 차에 좀 관심이 많은 관심 친구였어요. 많은 친구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리고 안전성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 타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요. 네, 만족도가 꽤 있어서. 그런데 만족도를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은 말 그대로 약간 경제관이 좀 뚜렷한 분들, 야 무슨 벤츠, 아우디 웃기지 마. 이거 타면서 연비가 얼마나 준 줄 알아? 그리고 내 운행비가 얼마나 준 줄 알아? 이거부터. 그리고 정말 편해, 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싸게 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주목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알려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신 기자님.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만약에 BYD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약간 통큰 치킨 느낌? 좀 싸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관건이 결국에는 만약에 애프터 시스템, 국내 이런 수리망이 잘 갖춰진다면은 충분히 현대기아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높은 현대기아를 좀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보더라도 테무 이런 중국의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물건 구매하는 네. 사이트가. 근데 보면 인천공항에 그런 물품 보관소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공략에 힘을 썼고 실제로 지금 많은 젊은 층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BYD의 우리 한국 진출도 비슷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가격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시네요, 두 분이. 그렇죠. 이 정도 가격대 이런 사양 나온다는 건 진짜 시장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벌써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중국 선전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기 자동차 브랜드가 제가 거주하고 있던 호텔 근처에 무슨 휴대폰 대리점 매장보다 더 많이 근처에만 한 8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많은 중국 시민들에게 전기차를 거긴 진작부터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2, 3년 지난 사람조차도 새로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좀 사세요라는 거의 강매 수준으로 여기저기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매장들이 이렇게 많은 또 다른 이유가 그만큼 회사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저는 솔직히 근처에 있는 8군데 다 들어가 봤어요. 다 들어가 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놀랐던 건 역시 화웨이에서 만든 에비타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전기 자동차 브랜드는 정말 야 이거는 느낌이 거의 포르쉐 느낌이 나더라고요. 진짜로요. 외관도 그렇고 내부 내장도 그렇고 포르쉐 느낌이 났었고 그리고 우리 볼보하고 벤츠 볼보는 인수하고 벤츠의 최대 주주였던 지리자동차가 또 하는 전기차 매장을 갔는데 그거는 호텔 로비 옆에 있어가지고 아주 럭셔리한 매장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그 차도 디자인은 정말 끝내주고 안에 그거는 이제 운전까지는 못하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만 봤는데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앉아만 봐도. 네,
관저만 봐도. 자, 그래서 정말 중국이 전기차에 많은 것들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전기차 매장을 갈 때마다 제가 웨이팅을 안 했어요. 왜요? 이젠 아무도 전기차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 저는 제조업을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제조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만간 이쪽 분야에 물 들어온다며. 그럼 물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는 사장님이 판단을 해야 돼. 야, 갑자기 한 달마다 주문이 5만 개씩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요만큼 지어놓으면 그 고객들 다 돌려보내야 돼요. 네. 아, 저희 물건 없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을 다 놓치는 거야. 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5만 개씩 다 팔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 하면 공장을 크게 지어야죠. 네. 네네. 크게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물이 안 들어와. 아직 세상이 그걸로 안 도래했어. 그러면 이 고정비 지출과 이 시설 투자 비용에 매달 까나가는 비용은 그냥 회사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전략적으로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 우리가 잡아먹자 하면서 그냥 모든 회사들 들썩들썩 만들고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 내수를 중심으로 내가 다 팔아줄 테니까 공장 크게 지어 하고 지어놨는데 갑자기 저 이게 약간 음모론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면 뛰어나지 저 정도 상황은 판단하거든요. 네. 어라? 야, 지금 우리가 미국 내에서 보조금 줄 때가 아니네. 그래봤자 누구 좋은 일 시킨다? 중국 자동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미국 자동차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당분간은 전기차 하지 마. 이렇게 딱 발 빼고 유럽도 전기차 중국 건 빼 하면 그 공장들 가동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수 시장도 위축돼서 제가 그 돌아다녀봤던 선전 중국의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그 도시에도 아무도 매장에서 자동차를 보러 안 올 정도로 이미 한 사이클이 다 돌지도 않은 상태라면 얘네는 지금 절박하죠. 어디다 이거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 한국 시장이라도 들어가서 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감이 느껴지는 행보였고 아마 그 첫 바따로 비아디가 야, 한국 쉽지 않은 시장이야. 현대차도 있고 어디 안방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니 여기라도 가보자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본에서 이미 2023년도에 일본 진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그래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게 뭐 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드는데 일본 시장은 되게 소형차를 많이 모으는 그런 특징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잘 접목이 돼서 이제 좀 성공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또 먹힐지는 모르겠는 게 한국 사람들이 땅덩이에 비해서 조금 큰 차 좋아하는 거? 큰 차를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지금 아토3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올 또 뭐 SUV나 네. 뭐 세단은 또 어떤 뭐 평가를 받을지는 좀 더 기대가 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한국 먼저 들어오긴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라는 테슬라 다음으로 성과를 제일 잘 내고 있는 회사가 여기 안방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전기차 성과를 잘 못 내고 있는 일본 진출을 했는데 나름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중국 내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우리 한국의 전기차만큼 다 등치가 커요. 네. 중국은 문화가 관시 다음으로 중요한 문화가 체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 못 타요. 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큰 차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모델에 더 적합할 거 아닐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아디가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저도 궁금한 면은 이제 있죠. 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전기차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간단하게 후속 질문으로 여쭤보면 전기차의 미래라는 게 우리 도로상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는 게 궁극적인 상황이다. 아니면 아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뭐 30년이 지나도 도로 위에 전기차 일부, 화석 연료차 일부, 뭐 수소차까지 섞여 있는 게 일반적이다.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기자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전기차 100% 없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과연 만약에 전기차 보급이 그렇게 됐을 때
충전 인프라, 특히나 이런 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전기를 실제로 업계 그런 전기차 충전 업계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전기 까는 거라고 해요. 네. 전기 설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으로는 제 지인 중에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회사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네.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은 절대 2030년까지 전기차 안 탄다. 음. 일단 그만큼 아직도 배터리에 대한 그런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뭔가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이 기자님은 근데 저도 신 기자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정말로 충전소가 지금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충전소 까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말하자면 그걸 다 한다라고 했을 때 100% 전기차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위험성을 생각하자면은 저도 이제 그냥 반반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견해도 한번 들어봤고요. 하여튼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가 2025년도가 우리가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성과를 못 냈다. 라고 하면 진짜 중국 경제도 큰일 날 가능성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비아디가 한국에서 보이는 성취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여러 성과들은 중국 경제 상황을 그냥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장이 살아나려면 역시 반도체가 안 살아나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두 회사의 가장 큰 물주 젠슨황, 이 젠슨황의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CES의 젠슨황의 발언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말바꾸기가 일어날 정도로 뭔가 우리나라 업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과 만났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만나고 난 그 다음에도 뭐 반도체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미국 분위기와 결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 기자님. 저는 일단은 전망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쨌거나 작년보다 올해가 좀 좋지 않고 수요가 좀 좋지는 않다라는 게 좀 그런 전망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IRA를 뭐 이제 폐지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를 폐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폐지가 정말 된다면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과 SK의 희비는 조금 다르다. 올해는 조금 다르지 않. 어디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SK가 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를 하세요? 네. 삼성은 별로고.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네. 다 있는데 둘 다 이제 달라요. 결과가 지금 다르니까. 네, 그것도 있고 뭐 삼성이 지금 뭐 5세대 HBM에 대한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테스트 중인 상황이니까 그게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면 당연히 뭐 좋겠지만 그게 해결이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이 HBM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사실 HBM이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의 하이어라키 상에서 아키텍처 상에서 필요한 요소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생산 라인 빠져 있는 것들을 거기에 맞추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젠슨왕이의 발언으로 너무 이제 그 주가가 좀 요동치는 게 크니까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주가가 요동치는데 물론 뭐 그 전망도 저도 맞다고는 봅니다. 네, 우리 신 기자님. 저는 일단 하이닉스는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가 2월 이제 1월 말인가요? 그 실적 발표. 우리 이제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 때 과연 어떤 그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 한 상반기쯤에 그 SK 하이닉스의 그 광노현 사장이 올해까지 네. HBM이 완판됐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근데 일단 올해는 올해 얘기인 거고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내년 그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가이던 실적 그 발표 때 그런 관련한 수요 관련한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과연 하이닉스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조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더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갈릴 수 있다고 보고요. 삼성은 HBM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도 좀 애를 먹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거 저 방송 재미를 위해서 예, 하는 겁니다. 예. 뭐 원래 우리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주식 얘기할 때 음모론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예. 지난번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다가 예. 야 다 철수해 다 들어와 해서 다 뺏겼잖아요. 그게 현지에서 문제가 있고 생산 라인에서 뭔가 결정적인 결함이 확인돼서 다 빽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전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개발한 것보다요. 이 제품을 몇 개 생산할지를 결정할 것보다도 회사 내에서 더 결정이 어렵고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도 잘 모르는 게 이걸 생산할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의 캐파를 얼마에 맞추느냐가 결국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도 있고 계속 손실이 나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물건을 계속 파는데 공장을 너무 크게 지어놓으면 계속 손실인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딱 보니까 2025년 반도체 사이클도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단기간에 HBM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덜컥 내놓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곳과 가시적으로 바로 뭔가 계약 체결해서 생산 양산 들어갑시다 할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공장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그냥 또 이게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고 엄청난 고정비가 매달 들어가는데 그걸 덜컥 지어놓고 계속 물건 발주 들어오길 기다린다? 엄청난 손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그거를 빠르게 전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실제 언론에서 다 들어오니까 뭔가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부러 뺐네. 이미 여기까지 짓기로 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는 다 전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해놓고 미국의 바이든 때 이제 보조금 받았잖아요. 트럼프에게 넘겼다가는 보조금 더 깎일 것 같으니까 바이든이 다 주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받는 그 QC는 맞추고 그 다음에 자 빠져놓고 다시 바로 가동.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업할 때는 발주를 미리 받아놓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야지 만들어놓고 그냥 누구 사세요 하는 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음모론인가요? 네. 이 설날에 이 정도 괜찮은 친척 음모론. 어르신 만나면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자, 오늘 하여튼 덕분에 웃으면서 유쾌하게 올해 한 해 어떤 뉴스들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잘 체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두 분 뭐 함께한 소감 좀 말씀 주세요. 저는 뭐 앞서 말했듯이 첫 출연인데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이제 방송 첫 출연인데 교수님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원래 편안한 이런 사람이 분위기. 아니에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긴장을 덜 하고 예.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기회가 아니야. 지금 네. 저 음모론 들고 와야 돼. 맞다. 맞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주희 기자님의 음모론, 월간 음모론.
자, 아이고. 기대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신 기자님은 이제 두 번째 되시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 예. 편해지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래서 아무 준비를 안 해오셨더라고요. 아 그래도 많이 저는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아, 했는데 많이 근데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제가 음모 말고 음모론을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되게 여의도 그런 증권가의 지라시들이 되게 많지 네.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다음에 만약 오. 불러주시면 네. 예, 한 5개 정도 오. 정리해가지고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사실 경제 아시장에서는 지난번에 신 기자님 나오고 가신 다음에 예. 신 기자님의 음모론으로 서진 시스템을 다들 꼽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수습을 해오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년 초부터 왁작지껄하게 한번 웃으면서 방송 진행해 보려고 재밌게 해봤는데요. 새해 웃음과 함께 돈 되는 소식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돈 새는 밤이 아니네요. 돈 새는 아침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